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코스피가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했죠. 먼저 어제 개별 종목으로 MLCC 말씀드렸었던 사마콘덴서 오늘 25%까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목표가 구간대까지 도달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3거래일 전에 메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PS 일렉트로닉스 어땠어요? 오늘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상한가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코리아 서키트도 변동성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11.20%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거의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GNC 에너지 정확히 타이밍이 다시 한번 잡히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23.24%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올라갈 것 같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 시장에서 상승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도 놓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최근 하루 이틀 조금은 아쉬운 상승이었었죠. 그러면서 오늘 그 아쉬움을 만회할 정도로 급등 상한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사마콘덴서였죠. MLCC 관련주들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30분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5%대 시작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눌림목 구간 3% 구간 준 이후에 25.91%까지 11만원 이상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런 상승 놓치실까봐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바로 어제 영상입니다. 20시간 전 영상이에요.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보통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같이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하루 이틀 지지를 보여준 이후에 3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정확히 그런 케이스가 PS 일렉트로닉스 3거래일 만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은 어땠었는지 이 부분들을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제가 어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제주 반도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기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다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MLCC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아지고 쇼티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MLCC에 관련된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콘덴서죠. 지금 정확히 1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세에 초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4,000원 구간대에서 95,000원 라인대, 길게는 1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10만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11만원 넘게 상승을 보여줬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PS 일렉트로닉스죠. 아직도 저평가다,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3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제도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확히 5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상승을 보여줬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대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죠. 딱 3일 만이네요. 지난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이틀 동안 상한가가 안 나왔었죠. 조금은 아쉽긴 했었지만 오늘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8월 10일 3거래일 전 영상입니다.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量수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근에 이 구간대에 대한 돌파, 그리고 정확히 60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20주선 돌파, 지지, 그리고 방향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적으로도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고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힌 거예요. 그렇다면 PS 일렉트로닉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9,500원 라인대에서 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11,000원 구간에서 12,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기 목표가를 밴드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한가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까? 바로 GNC 에너지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지난 영상들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히 이 구간대 돌파하는 패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이 상승을 챙길 수가 있었고 또 정확히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승까지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거일 전에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멀었다,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도 대체 거래소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중기적인 목표가 중기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목표가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여기 지금 6만 라인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짧게 딱 3초만 체크하고 오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10일 영상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 고점 라인대요. 58,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한 4호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던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긴 했지만 변동성이 살짝 작았어요. 어때요? 오늘 그냥 보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20%까지 7만원을 넘어서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돌파를 했어요.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죠. 단기적으로 69,000원 구간대에서 72,000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7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종목들 중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RFAIGC 같은 경우에도 3% 시작을 해서 거의 8% 근처까지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살짝 아쉬운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TXR 로보틱스도 조금 그런 편이었었죠. 오늘 2%대 시작을 해서 18,580원까지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어차피 이 구간대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그런데 별로 티가 안 나는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갔었죠. 그래도 안정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었을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일전에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냥 52주 신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저평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뉴스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증착 그리고 식각공정 핵심 장비 세계 점유율 2위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1위 그리고 세계에서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들의 성장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업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동종업계 PER 25배 대비 8배 과도한 저평가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부품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자회사 쪽에서도 방산 우주항공 소재 기업인 스페이스 프로를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2024년도 1분기 도우인시스가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도우인시스는 최근에 어떤 부분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UTG 어디에서 보셨어요? 스마트폰이죠. 그중에서도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갤럭시의 폴드 이 부분을 납품을 하는 게 바로 도우인시스입니다. 어쨌든 주력 제품은 RPS예요. 증착 그리고 식각 공정 후에 챔버내 부산물을 제거하는 모듈인데 20%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 가능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MKS를 비롯한 상위 기업이 지금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런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미국 반도체 장비 사용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북미 장비사뿐만이 아니에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국내 장비사의 성장입니다. 거기에 자회사까지 지금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이 정상화되고 있죠. 부진을 겪었었던 도인시스까지도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자회사까지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주권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TSMC 모두 다 고객사예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글로벌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랩리서치, 일본의 키옥시아 중화권 장비사들 모두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중에 하나였었던 이 특허 분쟁이었었죠. MKS와의 특허 분쟁. 뉴파워 플라즈마가 이미 우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 회사,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MKS가 어디예요? RPS 시장에서 뉴파워 플라즈마가 국내 1위 그리고 세계 2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 세계 1위가 바로 MKS예요. 그런데 뉴파워 플라즈마가 이 MKS의 1위 이 점유율들을 조금씩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 분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뉴파워 플라즈마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졌죠. 한마디로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은 올라가고 있어요. 먼저 지난해 실적 어떻습니까? 2025년도 보시면 매출액은 5,7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7억 원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매출액은 7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692억 원까지 2배 이상의 성장이 예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 9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921억 원까지 계속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업황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렇게 과점 시장에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130% 수준, 그나마 괜찮은 수준이죠. 그런데 유보율이 미쳤습니다. 6,700%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모두 보유한 상황에서 지금도 저평가 구간인데 신고가 라인인 거죠. 주봉 차트를 한번 본다면 최근에 고점 라인 때 돌파한 이후에 정확히 20주선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어때요? 완벽하게 고점 라인 때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죠.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전고점 라인 때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고점, 전고점 라인 때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는 컵앤핸들 패턴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도 정확히 30분 봉상으로도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조 수준 간다고 해도 적정평가인데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지금 실적 기준으로는.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5,457억 원.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2배가량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구간이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그리고 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뉴파워 플라즈마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뛰어넘는 13,500원 구간대에서 14,000원 라인대까지 그리고 중기 이제는 2차 관점이 되겠네요. 15,000원 구간대에서 16,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런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도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 5일선에 대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을 이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한 수급 판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내일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sek터 그리고 수급 상황,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장중에는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할 줄 아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들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방이죠. 기적을 부르는 투자 거의 2,800분이 함께 하고 계시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장 마감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내일은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장중에는 일전부터 말씀드렸었던 코스닥 ETF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중요한 당장에 알고 계셔야 되는 뉴스들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종목의 중요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 대응 방법까지.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그 사이에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에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 장비 쪽에서 지금 체크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도 이미 며칠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 4% 정도씩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속해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다시 한번 안착을 시켜놓고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TC본더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가격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때 처음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1분기 실적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던 폭이 더 컸었죠. 하지만 크게 의미 없던 상황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대한 부분도 방향성을 돌리고 있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차트의 움직임까지도 그리고 수급도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쓸어 담고 있죠. 추세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다시 한번 잡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24만 원 라인대에서 25만 원 라인대 길게는 27만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 지지가 만들어진다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탈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죠. 지금은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급이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면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네요. 로보티즈입니다. 최근에 안정적인 수급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키기 지금 직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이번 주말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 어떤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빌 게이츠의 방안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내용이 만들어질 거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LG 구강무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 왕 미팅이 또 잡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LG 로봇 관련된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중에서 대장주 바로 로보티즈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한마디로 로봇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이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10여 년 전부터도 인증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로봇 관련주들을 한참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제적으로 기술력을 미국과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이 가능한 케이스가 바로 로보티즈 그리고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 정도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의 수입과 판매를 타단을 했죠.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로보티즈가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이번 제재 핵심인 FCC 인증에 대한 로보티즈의 독보적인 대응력이죠. 이미 인증을 획득해서 미국 수출을 진행해 왔었어요. 바로 로봇의 관절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 셀의 인증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차세대 로봇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 휴머노이드 플랫폼 또한 지금 인증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 플랫폼 관련해서도 로보티가 얼마 전이었죠. 휴머노이드 로봇 AI 사피엔스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독보적인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하면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내용이죠.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계속해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다이나믹 셀만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이게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 로봇 AI 사피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로보티즈의 오마이진 프로젝트에서 AI 사피엔스를 학습시켜서 지금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화면인데 잘 뛰어다니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LG와 엔비디아의 다시 한번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의제로 로봇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 팩토리, 모빌리티 등이 부상이 되고 있죠. 지난 6월에 이렇게 여의도에서 만났었던 부분 그 이후에 젠슨 왕과 회동일은 지금 14일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양사 협력으로 가장 주목되는 분야가 바로
로봇입니다. 그 메인은 로보티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키는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로보티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28만원 라인대에서 30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5일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추가적인 대응까지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어요.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정확히 장기적인 이평선들에 대한 저항 구간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 저항을 받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시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수급 부분이 많이 눈에 띄죠. 이런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중장기 관점으로는 그 전 고점 라인대 이 라인대죠. 이 구간대까지도 길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 라인에 대한 수급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추세에 대응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 당연히 지분으로 엮여있는 로보스타죠. 로보스타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확히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연속적인 상한가 이 수익 다 챙길 수가 있었죠. 그 전에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 구간을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5,000원 라인대에서 10만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힌다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LG 로봇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LG전자죠. 대형주긴 하지만 최근에 수급이 쏠렸을 때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이때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큼의 수급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근에도 어제도 10% 넘는 상승을 보여줄 정도로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죠. 그리고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짧게는 22만원 구간대에서 23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SPG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짧게 12만원 구간대에서 13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잡히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원익홀딩스도 체크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물량수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분봉상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짧게는 23,000원 구간대에서 2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되면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K 이터닉스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었고 121선을 기준으로 바닥권을 만들면서 강력한 하방 경직선까지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시키면서 정확히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그리고 분봉상 단기적인 위치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 당연하게도 3대 메가 프로젝트 다음 7대 시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게 나왔어요? 재생에너지, 첨단 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SMR도 포함이 됐었죠. 간단하게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정부가 SMR 그리고 핵융합,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총력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K 이터닉스는 이미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규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자리가 잡히는 위치, 이런 우려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죠. 시세의 초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탈하고 있었던, 매물을 쏟아냈었던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들어오면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직접 전력 구매 계약 활성화 정책, 거기에 미국의 비중국산 태양광 공급망 확대 기대가 맞물리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연료에너지 ESS까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주선에 대한 이 지지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만들어지고 물량 소화 과정 이후의 방향성을 돌리는 전형적인 중기적 관점으로도, 그리고 단기적 관점으로도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 전환까지 이미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 찍어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겁니까? 대응 방법이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62,000원 라인대에서 65,000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7만원 구간대까지 중기 관점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는 만들어졌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동일한 패턴이죠. 지금 정확히 매물대 구간, 그 전 강력한 저항권을 만들었었던 그 구간에 대한 돌파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기간 조정, 이런 식의 기간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바로 돌파 패턴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섹터, 그리고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판단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타이밍이 잡힌다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 신재생 관련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OCI 홀딩스입니다. 웨이퍼 뉴스가 또다시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전환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30만원 구간대에서 31만원 라인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구간 이탈만 없다면 그대로 추세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개별 종목을 몇 가지를 더 체크를 해드리면, 먼저 오늘 상한가에 간 PS 일렉트로닉스죠.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전고점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0분 무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됐을 때는 신규 대응 타이밍도 만들어질 거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대응 타이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도 짧게 말씀드리면 어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죠. 13,000원 라인대에서 14,0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추가적으로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GNC 에너지도 어느새 59,800원까지 올라왔네요. 두 호가 차이밖에 나지가 않네요, 이제는.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65,000원 라인대에서 7만원 구간대까지도 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타이밍 잡힐 때마다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반도체 관련해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금호타이어도 오늘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계속해서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000원 구간대에서 9,5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미프진 관련돼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금요일같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수급이 불안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리가 잡혀 있죠.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7,000원 라인대에서 그 다음 매물대 구간, 이 구간이죠. 7,5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올 때는 이렇게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BH죠. BH도 상승 이후에 횡보를 만들어내면서 정확히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어요. 삼성 스마트폰 쪽도 로봇 쪽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평가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대응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짧게는 21,000원 구간대에서 22,000원 라인대, 길게는 25,000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잡혔기 때문에 이건 이탈 없이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상한가 3가지 종목, 섹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메인 종목에만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이 잡히면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다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메인 종목에만 집중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는 종목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건데 이탈을 했을 때는 볼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다 타이밍이 안 잡히면 어떡하냐? 그러면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다. 어차피 단기적인 종목들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런데 이 종목들조차 거의 90%가량이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종목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도 상한가, 급등 다 나오죠. 그렇게 메인 종목에만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또 드리겠지만 어차피 검색식에서도 다 포착이 됐던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사모콘에서 오늘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급등 나온 종목, 그모타이어 오늘 말씀드린 종목, SK이터닉스 오늘 말씀드린 종목, 그리고 이노테크 급등주 종목이었었죠. 그리고 PS일렉트로닉스, GNC에너지 이미 다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죠.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지지라인이 확보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런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겠죠. 언제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면 소통방도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해서 대응하셔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입장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댓글창이죠.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검색식도 그리고 이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시간 투자는 해보셔야겠죠.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수익들 내셨던 것처럼 내일도 언제나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맞춰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